안녕하십니까, 습관TV입니다. 맨발 걷기가 좋은데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보면 제일 아래층의 피라미드의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본능이죠. 두 번째 피라미드 칸에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낯선 땅이나 또 같은 방이라도 캄캄한 방, 또 숲도 햇빛이 비치는 따사로운 숲속이 아니라 캄캄한 숲이면 누구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곳으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주저한 이유는 이 안전의 욕구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있고 또 믿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대중 앞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깨 동무를 해줄 테니까 내 어깨에 탈 사람 나오시오.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하는 순간에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할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주저없이 그 늙은 고개사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목마를 탄 거죠. 그래서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미시시피강 물보라가 흩어지는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외줄타기를 하면 신나겠다, 스릴 있겠다, 이것을 알지만 늙은 고개사의 모습을 보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위험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수없이 고개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음식의 맛을 맛깔나게 내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맨발 걷기도 꼭 매슬로우 5단계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안전이 확보되냐, 위험하다, 가스에 찔리면 어떡하지, 파상풍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맨발 걷기 오랫동안 해온 결과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맨발 걷기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성된 숲길이나 산책로는 특히 더 안전하고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오른다든지 또 숲속으로 또 길이 없는 곳으로 걸어간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발 속에, 신발 속에 과잉 보호에 있어서 발바닥의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까지는 작은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하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가는 동안에 발바닥도 튼튼해지고 발바닥 안에 코어 근육도 생기고 발가락 사이가 또 유기적으로 관절이나 또 근골격계가 강화되면서 이 발가락으로 힘차게 이 땅을, 거친 땅을 딛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습관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과연 안전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평생을 신발을 신고 지냈는데 혹시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상풍 예방 접종은 10년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꼭 파상풍 예방 접종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날카로운 무엇인가 찔릴 때 그때 병원에 가셔서 또 파상풍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파상풍을 균을 중화시키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것은 한 일주일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찔린 이후에 사후에 치료하는 치료제도 있고 또 예방하는 파상풍 예방 주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걸어보시고 안전의 욕구, 이거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좋은 맨발 걷기, 남들이 다 좋다 하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그 느낌과 또 몸의 변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또 어깨 뭉친 것이나 또 다리 부종이나
또 다리가 쥐가 자주 난다든지 또 수족 냉증이든지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을 분들은 걷는 순간 야 이거 뭔가 다른데 하고 감탄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겨울이면 수족 냉증 때문에 이리 감사하고 저리 감사하고 문지르고 온열 찜질을 하시고 그러면 많죠. 그 시간을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은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많으시죠. 이 맨발 걷기가 만능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주변의 고수들의 정언을 이렇게 토대로 해보면 맨발 걷기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살살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와서 수족 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찬 땅을 처음부터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아직 낮에는 따뜻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느 정도 아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이 가을에 겨울을 대비할 충분한 면역력을 키워 놓으신다면 이제 수족 냉증과는 빠이빠이 하면서 불필요한 수면 양말이나 두꺼운 양말 또 발목 보호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로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광고는 치약 광고에도 있고 잇몸약 광고에도 나오고 또 많이 우리가 접하지만 실제로 꼭꼭꼭 씹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하게 막 때려 넣듯이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또 위산이 많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 위염이나 위장장애나 그로 인해서 위가 너무 일을 무리하게 하니까 그만큼 피로가 쌓이고 간이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무기력해지고 식곤증이나 또 이런 것들에 또 애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꼭꼭 50번만 씹어 보십시오. 지금 드시는 식사량의 3분의 2만 드셔도 포만감이 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한 입을 베어 물고 밥이든 반찬이든 또 이리저리 또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50번 이상을 씹어 보시면 그때부터 즉시 또 우리 속이 편안해지고 혈색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권해드렸거든요. 혈색이 정말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만큼 위에 부담이 없으니까 또 간의 해독 능력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또 몸이 차지 않으니까 너무 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겨버리면 다른 데는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리듬을 타야 됩니다. 이가 있는 이유는 씹으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씹을 때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죽이라고 술술술 넘어간다고 쑥쑥 삼켜버리면 침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그만큼 위나 장에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옛날 사람들은 물도 씹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미지근하게 한 후에 침과 섞인 후에 목 넘김을 살짝 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이 땅은 이 자연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굳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정언으로 경험으로 이미 검증된 것이니까 안심하시고 내일부터 맨발 걷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